안녕하세요. 화장품 공부하는 선생님 지한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 기능성 화장품 심사하는 방법과 각종 심사 자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심사 자료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두루뭉실한 어느 정도의 맥락을 이해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을 식약처에 이렇게 심사를 해야 한다. 선생님, 식약처에 심사하는 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심사하는 거 아닌가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식약처 산하에 있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자,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을 심사를 했어야 됐고 5가지 서류가 필요했다. 기한 유자기에서 5가지 서류에 대한 각각 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는 영상까지 했었죠. 이 기능성 화장품 부분에는 복잡하나 시험에 이렇게 뭐 이런 서류 뭐 이런 걸 직접적으로 여태까지 막 엄청 상세하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내용은 복잡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 9조 봤으니까 이번에는 제 10조를 봐야 될 건데, 제 10조 보기에 앞서서 제가 10조 이해를 할 때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제조업자, 책판업자, 대학, 연구기관, 연구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고자 합니다. 내가 정부의 인정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이걸 팔 수 있으므로 해가지고 이제 이거 정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심사 자료가 필요했구나. 뭐 필요했어요? 기안, 유, 자, 기 5가지 서류가 필요했었습니다. 물론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에 4번이 꼭 필요했고요. 자외선 차단제가 아니다. 그러면 기안, 유, 기가 필요했죠. 어쨌든 간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필요한데,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을 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새롭게 알게 된 기능성 고시 원료, 기능성 원료가 아니고서야 만약에 식약처장이 고시를 한다 그랬죠. 이런 자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비싸고 화장품 산업의 저해를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자료들을 다 내라 이러면 누가 내겠어요? 그러면 기능성 화장품의 시장이 이제 쇠락할 것이고, 그 쇠락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화장품 산업이 몰락할 것이므로, 그래서 화장품 이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여러 가지 고시를 해요. 그래서 알파 비사보롤 같은 미백 기능성 고시 원료, 그런 걸 고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백 원료 중 알파 비사보롤 아니면 알부틴 아니면 당나무 추출물, 예를 들면 당나무 추출물 을 2%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정해놨다고 하면, 당나무 추출물을 2% 넣은 로션,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 기안유까지 생략이 된다. 선생님, 왜 1호부터 4호인데 왜 4호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미백이니까. 미백은 이게 애시랑수 필요 없으니까 그냥 뺀다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기안유가 이 자료들이 생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백 기능성 그 화장품을 제가 만드는 거니까 4번도 필요가 없을 거고, 그죠? 그럼 전 뭐만 내면 돼요?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만 내면 되는데, 만약에요, 물론 실제로 이렇게 고시됐다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당나무 추출물이 2% 들어간 로션을 만들고자 했는데, 미백 로션을 만들고자 했는데, 그 로션에 대한 기준 및 시험 방법 에 관한 자료까지 식약처에서 준다면, 제시를 한다면, 그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를 한다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KFCC에 맞게 그 시험을 했음, 이렇게만 대충 써서 내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식약처장이 고시한 당나무 추출물 2%로 만든 화장품이니까 1번, 2번, 3번 자료가 생략이 되고,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가 아니므로 4번도 없애도 되고, 5번만 필요했는데 5번마저도 당나무 추출물이 2% 들어간 로션제에 관한 기준 및 시험 방법을 식약처장이 고시를 했다면, 그래서 이런 기준 및 시험 방법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 5호 이거를 또 생략해준다 그랬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안 내도 되는데요. 선생님, 이런 경우는 뭔가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요,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기능성 화장품을 보고만 하면 된다. 그게 바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 기능성 화장품의 보고입니다. 아이고, 어디니? 여기 있다. 제10조 기능성 화장품 보고서 제출, 그런 걸 기능성 화장품 보고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 자,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그 서류의 비용이 정말 많이 들었다. 그리고 여러 연구원에 또 연락도 해야 되는데, 심사를 받지 않고 단순히 보고서만 제출해서 딸랑 그냥 한 장, 그냥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보고서 그냥 휙 보내버리면 되는 대상. 돈이 정말 안 들겠죠? 뭐가 있냐? 첫 번째, 효능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성분의 종류, 함량, 효능 효과, 용법 용량, 기준 및 시험 방법이 식약 처장이 고시한 품목과 같은 기능성 화장품.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즉 뭐냐면 그 식약 처장이 성분까지 정해놓고 그 퍼센트까지 정해놓고 함량이죠. 퍼센트는 함량, 성분의 종류, 당나무 추출물 함량 2% 이런 거까지 정해놓고 효능 효과랑 용법 용량을 대신에 이렇게 써라라는 것도 다 정해놨어요. 식약처장이. 이런 경우에는 1번, 2번, 3번, 4번까지 생략이 가능했죠. 1번, 2번, 3번 서류가 생략 가능하고 4번은 자외선 차단 관련 서류니까 애지당초 생략이 가능했던 거고 어쨌든 여기까지면 1, 2, 3, 4가 다 생략이 가능한데 기준 및 시험 방법까지 5번 서류까지 이게 면제가 된다? 이것까지 제시가 되어 있다? 고시로? 그러면 너는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생략이므로 그냥 보고서만 제출해. 그럼 내가 그냥 해줄게. 이건 거예요. 그게 바로 보고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보고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이 1번 사항이 이 사항이 아니어도 2번 사항의 경우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 화장품과 아예 똑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미 내가 심사를 받은 화장품이 있는데 그걸 이번에 또 똑같은 거를 또 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이 가나다라 마가 모두 같은 것을 의미해요. 효능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의 종류, 규격 및 함량. 즉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미백이다 그러면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어떤 성분을 넣었는지 그리고 그 함량 뭐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겠죠. 그리고 액체 상태의 경우에는 농도까지도 똑같이 이거 당연한 거고 농도가 달라지면 당연히 미백 그 기능이 달라질 테니까 그리고 효능 효과도 똑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미백, 주름 개선 뭐 그 외의 나머지 기능성 화장품은 다른 거는 다 상관이 없지만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요 자외선 차단 지수의 측정값이 마이너스 20% 이하의 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효능 효과로 봅니다. 선생님이 무슨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A 자외선 차단제를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았어요. 1번부터 5번까지 자료를 다 제출해서 엄청 빡셌겠죠. 그래서 엄청 힘들게 내가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화장품이랑 똑같은 화장품을 그 자외선 차단제를 또 이제 그 기능성 화장품으로 판매를 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예전에 심사한 경우가 있으므로 보고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보고를 할 때 자외선 차단 지수의 측정값이 예를 들어서 어디 있냐? 여기 있네. 자, 예를 들면 그 자외선 차단제가 내 자외선 차단제가 그 전에 이제 시험 봤는데 SPF가 40이었어요. SPF가 40인데 SPF 40이라 하면 이 자외선 차단 지수의 측정값이 마이너스 20% 이하의 범위에 있는 경우 같은 효능 효과로 본다고 했으므로 40 SPF 40의 20%는 몇이죠? 8이죠. 8 맞나요? 그쵸? 8이죠. 8인데 마이너스 20% 범위라고 했으니까 40 빼기 8이니까 즉 SPF 40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뭐랑 같다? SPF 32부터 40까지와 같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 지수 측정을 했는데 내가 40으로 예전에 이렇게 심사를 받아서 통과가 됐다면 여튼 이 자외선 차단 지수의 측정값이 마이너스 32부터 40까지의 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효능 효과로 본다. 이 같은 효능 효과로 보는 이 범위가 마이너스 20% 이하라는 것까지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SPF가 40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뭔 거예요? 32부터 40까지로 보는 건다라는 거죠. 얘네들의 범위 내에선 똑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준 및 시험 방법도 당연히 똑같아야 되는 거죠. 이미 이전에 심사받은 기능성 화장품과 기준 및 시험 방법까지 같아야 되는데 산성도에 대한 기준은 그냥 예외로 해줍니다. 그래서 그 pH, 그래서 산성도에 대한 기준은 예외이고요. 그리고 용법 용량도 당연히 똑같아야 되는 거고 제형도 똑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형이라 하면 액제, 로션제, 크림제를 다 같은 제형으로 봐요. 예를 들면 내가 예전에 했던 미백 기능성 그 화장품 예전에 심사받은 미백 기능성 그 화장품이 있는데 그 화장품이 예를 들어서 로션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 낼 건 그거랑 성분이랑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크림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상관없어. 제형은 똑같다고 본다는 거죠. 액제, 로션제, 크림제는 똑같다고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액, 로크를 왜 선생님 똑같이 보나요? 왜 똑같냐면 크림에다가 물 타면 로션이고요. 로션에 물 타면 액제입니다. 그래서 별로 뭐 다른 건 없어요. 대신에 거기에 들어간 유효 함량만 퍼센트만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다만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에는
액제, 로션제, 크림제를 각각 다른 걸로 봅니다. 선생님, 자외선 차단제는 왜 다른 걸로 봐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걸로 보는데, 왜냐면 자외선 차단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제일 좋은 게 크림으로 이미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져 있는 과학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뻑뻑한 그런 것들이 사실 자외선 차단은 더 잘 됩니다. 그런데 액체로 갈수록, 그러니까 사용감이 좋고 액체로 갈수록 사실 자외선 차단 기능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염두에 둔 거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내가 예전에 받았던 그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은 자외선 차단제는 예를 들어서 크림이었다. 근데 이번에 낼 거는 성분은 똑같은데 액제로, 그러니까 액체, 플루이드 그런 제형으로 낼 거다. 그러면 나는 보고서만 제출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제형이 똑같다고, 여기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 화장품과 제형이 다음의 사항이 모두 같아야 되니까 제형도 똑같아야 되는데 제형이 똑같은 게 아니게 되는 거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액로크를 같은 걸로 본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단 여기서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 화장품이란 화장품 제조업자가 같거나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같은 경우, 또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은 연구기관이 같은 기능성 화장품만 해당한다. 이건 무슨 소리냐? 이게 그 소리인 거죠. 아까 전에 제가 말했다시피 내가 예전에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 화장품이 있다. 에서의 나는 누구냐? 제조업자라는 거죠. 똑같은 제조업자. 난 화장품 제조업자. 아니면 책임 판매업자. 그래서 난 이미 제조업자, 아니면 책임 판매업자, 아니면은 연구기관 등이 같아야 된다. 무슨 소리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옆에 가게, 난 화장품 책판업자예요. 내 옆에 화장품 책판업자도 있어요. 근데 내가 뭐 땡땡 기능성 화장품 해가지고 미백 기능성 화장품 이미 심사를 받았어요. 내가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이 다 똑같다. 그러면 나는 그 다음에 똑같은 화장품을 낼 때는 보고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내 옆집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 화장품을 내가 그걸 뺏어와서 이거 예전에 우리 집 옆집에서 심사 받았다고 하는데 저 보고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화장품 제조업자가 같거나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같거나 아니면 어튼간 기능성 화장품으로 처음에 심사받은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되지. 안 그러면 옆에 사람 거 뺏으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소리인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는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단 기능성 화장품 중에서 다음 표에 열거한 화장품의 경우 1번부터 7번까지 있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이미 심사를 받은 품목이 대조군과의 비교 실험을 통해서 효능이 입증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미 예전에 내가 이미 심사를 받은 화장품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보고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1번부터 7번까지 이거 뭐 여기 오타 났네. 죄송합니다. 은을 지워주세요. 1번부터 7번까지의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 이미 심사받은 화장품의 품목이, 이미 심사를 받은 품목이 대조군과의 비교 실험을 통해서 효능이 입증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미 심사받은 품목에 대해서 대조군 입증 시험을 했어야 됐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 예를 들면 내가 뭐 1번 미백 기능 화장품에 대한 것을 이번에 또 보고를 하려고 한다. 근데 보고를 해도 되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만, 대조군 시험이 뭐예요, 선생님?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미백 기능성 화장품, 당나무 추출물이 들어간 미백 기능성 화장품을 내가 시판을 해가지고 이미 심사를 받아서 시판 중이에요. 근데 그런 중에 내가 이걸 보고를 또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예전에 내가 심사받은 화장품에 대해서 대조군 비교 시험이 해서 그게 입증이 됐어야 보고로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미백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교군 대조 시험이 뭔데요, 선생님? 그 당나무 추출물이 들어간 화장품, 당나무 추출물이 미백 기능성 고시 원료예요. 그래서 이 화장품의 핵심 원료는 뭔 거예요? 그러면 미백 기능성 고시 화장품이니까 여기서 핵심은 당나무 추출물 2%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나무 추출물 2%를 나머지 다 똑같이 당나무 추출물이 들어간 그 미백 기능성 고시 화장품과 그 화장품에서 그 핵심 원료인 당나무 추출물을 뺀 나머지는 다 똑같은 화장품, 그런 걸 이제 대조군 화장품이라고 하거든요. 대조 화장품, 그 화장품과 이제 그 유효 성분이 있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 나머지는 다 똑같은 그거를 대조 시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사람한테 이제 시험을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당나무 추출물이 들어가서 이게
그 미백 기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입증되는 그런 비교 실험, 그런 걸 바로 대조군 비교 시험이라고 합니다. 대조군 비교 시험을 통해서 효능이 입증된 경우에만 이렇게 보고로 하면 된다라는 거죠. 특히 이 7가지 화장품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런 화장품들에 대해서 뭐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1번부터 7번까지 화장품이 어떤 화장품인지 한 번씩 읽어보시고 암기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미백이고요. 1번, 2번 미백, 3번 탄력, 그러니까 주름, 그리고 4번 탈모, 5번 여드름, 6번 피부장법 회복, 7번 튼살입니다. 넘어갈게요. 3번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 화장품 및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고시한 기능성 화장품과 비교해서 다음의 사항이 모두 같은 품목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걸로 해준다. 저기 보고만 해도 된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 안 해도 되고 보고만 해도 된다. 이것도 위랑 똑같은 얘기인데 뭐가 다르냐면요. 선생님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거는 어떤 화장품에 대한 거냐면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내용인데 자외선 차단제로서의 자외선 차단제에다가 플러스 미백 및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을 의미한다 라는 거거든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3번은 3중 기능성 화장품, 자외선 차단 플러스 미백 플러스 주름, 3중 기능성 화장품이 요즘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3중 기능성 화장품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냥 이게 심사를 생략하고 보고서만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왜 안 돼요? 그럼 보고만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해가지고 이제 보고만 할 수 있는 경우를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그 경우가 이런 겁니다. 너 3중 기능성 화장품 예전에 심사했어요. 근데 저 이번에 보고만 할래요. 그런데 너 진짜 이거 다 지켰니? 이 5가지가 다 똑같니? 5가지가 다 똑같은 경우에만 3중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심사하지 않고 보고만 해도 된다. 예전에 심사 받았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히 한 번 더 명확하려고 이런 조항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형까지도 똑같아야 되는데 여긴 액 로크를 똑같이 한다 뭐 이런 얘기 없죠. 그 얘기는 왜예요?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래서 이 3번 사항은 자외선 차단이 되고 미백도 되고 주름도 되는 3중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이.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를 하려는 이러한 사람들은 품목별로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외의 품목 보고서를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거 똑같은 얘기고요. 3번 보고서를 받은 평가원장은 요건을 확인 후 다음의 사항을 기능성 화장품의 보고대장에 적어야 한다. 보고번호, 보고연월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받았는지에 대한 상호하고 소재지, 그리고 제품명과 효능효과. 효능효과라는 말은 주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을 여러분이 꼭 염두에 주시고 보시기를 바란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엄청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한없이 설명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가 아니라 우린 지금 보고를 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심사랑 보고랑은 또 다르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보고만 해도 되는 경우가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 효능 효과하고 성분의 종류, 함량, 효능 효과, 뭐 용법 용량까지 모두가 다 식약처장이 고시를 하고 플러스 기준 및 시험 방법까지도 고시를 한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프리패스로 그냥 보고만 해라. 서류 낼 거 필요 없다. 보고만 해라. 그리고 두 번째,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 화장품과 다른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똑같은 경우, 이런 경우죠. 간부터 막까지 똑같은 경우. 대신에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제조업자, 책판업자가 아니면 뭐 연구기관이 갖거나 아니면 대조군 비교 시험을 통해서 특히 7가지의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대조군 비교 시험을 통해서 막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됐다. 입증이 된 경우에만 해당이 됐었다 라는 거고, 세 번째 경우는 뭐예요? 3중 기능성 화장품. 3중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이 5가지가 모두 같았어야 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 근데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 화장품이 무슨 뜻이에요? 이미 심사를 받았다는 건 예전에 심사를 이미 받았다라는 건데, 화장품 제조업자나 가 갖거나, 이것도 똑같은 거죠. 화장품 제조업자가 갖거나 책판업자가 갖거나 아니면은 뭐 연구기관 등이 같은 기능성 화장품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옆에 사람 거, 옆에 책판업자 거 뺏어오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뭐 이런 경우에는 보고가 된 경우에는 보고대장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었어야 했다. 평가원장이.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 부분은
이런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은 따로 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관할을 한다. 그리고 그런 평가원에서 뭘 한다? 평가원 장이 그런 것을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받고 여러 가지 보고 대장에다가 아니면 심사 대장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적었어야 했다라는 부분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